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시장입니다. 현재 AI 시대를 떠받치는 핵심 부품이죠. 이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의 무서운 추격, 그리고 어쩌면 불과 몇 년 뒤 2027년쯤에는 메모리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긴장감을 가지고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은 중국 HBM 추격과 2027년 메모리 공급 과잉 전망 관련 기사들과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을 이끄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이게 2027년 이후의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특히 요청하신 대로 다가올 위기 가능성에 집중해서 좀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명확히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지금은 HBM 시장 정말 역대급 호황이라고 할 수 있죠.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니까요. 없어서 못 판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숫자가 딱 보여주죠. 그 시장 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 자료를 보면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전체 매출이 작년에 한 98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6년에는 무려 17,000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예상돼요. 17,000억 달러요? 3년 만에 거의 70% 이상 성장한다는 거네요. 와. 네, 엄청난 거죠. 반도체 역사상 진짜 보기 드문 성장세입니다. 근데 성장률보다 더 놀라운 게 수익성 전망인데요.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률이 평균 34%에서 51%까지 뛴다는 예측이 나왔어요. 이건 그렇죠. HBM이 그만큼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는 뜻이고 현재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HBM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효자 노릇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네요. 현재 이 시장 주도권은 명확히 한국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HBM 기술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죠. 네, WSTS, 그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에서도 올해 HBM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81% 폭증할 거라고 예측했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현재 분위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K반도체 위상이 정점에 달한 것처럼 보일 정도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의 추격 속도. 이게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고 어쩌면 가장 좀 긴장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중국 기업들 특히 CXMT, 상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CXMT요? 이름이 아직은 좀 낯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기업의 행보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미 4세대 HBM, 그러니까 HBM3 양산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다는 발표가 나왔죠. 벌써 4세대를요. 그게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현존 최고 사양인 5세대 HBM3E 양산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따라오는 걸 넘어서 기술 격차를 정말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메모리 기술은 한참 뒤처졌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해진 걸까요? 비결이 뭔가요? 몇 가지 요인이 있겠죠. 가장 큰 건 역시 사람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HBM 개발 경험이 있는 핵심 인력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면서 개발 기간을 확 단축시킨 걸로 보여요. 아, 핵심 인력 유출 문제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비 확보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주로 최첨단 공정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틈을 타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하위 공정 기술이나 장비들, 예를 들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랩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같은 회사들의 장비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 규제의 빈틈을 파고든 거군요. 최첨단은 아니더라도 HBM 생산에는 쓸 수 있는 장비들을. 그렇죠. 그런 장비들이 HBM 생산 공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즉 핵심 인력 확보와 장비 확보 전략이 맞물리면서 속도가 붙은 거죠. 정말 무서운 속도네요. 그럼 실제 시장에서 CXMT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커질 걸로 보이나요? 시장조사 업체의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전망을 보면요.
CXMT의 D램 시장 점유율이 올해 한 7% 정도에서 시작해서 2027년에는 10%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7%에서 10%. 숫자 자체는 아직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증가 속도가 문제네요. 맞습니다. 속도와 잠재력이 중요하죠. 특히 미국의 반도체 분석 기업 세미아날리시스는 더 충격적인 평가를 내놨어요. 중국의 제조 역량과 생산 능력은 사실상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CXMT가 이르면 2026년에는 5세대 HBM3 양산도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생산 능력이 무한하다. 이건 정말 좀 섬뜩한데요. 기술 개발뿐 아니라 양산 능력까지 갖추면 시장 파급력이 엄청날 텐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죠. 바로 화웨이입니다. 아, 화웨이까지요? 미중 기술 전쟁의 상징 같은 기업인데 HBM에도 뛰어든 건가요? 네. 최근에 화웨이 순환회장인 수 지준이 상하이 컨퍼런스에서 정말 깜짝 놀래 발언을 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HBM 기술을 화웨이가 이미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SK 하이닉스 독점 기술을 확보했다고요? 와, 정말 대담한 발언인데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선언적인 건가요? 구체적인 생산 방식이나 수율, 패키징 기술 같은 건 명확히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냥 말만으로는 믿기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걸 그냥 허풍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내년에 출시할 자기들 차세대 AI 반도체 어센드 950PR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갈 자체 HBM 스펙 일부를 공개했거든요. 아, 자체 HBM 스펙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길래 그런가요? 용량이 128기가고요. 최대 대역폭이 1.6Tbs를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최신 5세대 HBM3 이 10단 제품이 한 1.2Tbs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차세대, 그러니까 6세대 HBM4 목표가 2Tbs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내년에 내놓겠다는 건 현존 최고 사양보다 뛰어나고 차세대 기술에 근접하는 수준인 거죠. 1.6Tbs. 와, 만약 이게 정말로 구현된다면 중국 AI 반도체가 HBM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이 없어지는 거네요. 독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 IT 매체 톰스 하드웨어도 이걸 두고 상당히 대담한 행보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동안 중국 AI 반도체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고성능 HBM을 안정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거였거든요. 자체 패키징 기술도 부족했고요. 근데 이걸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군요. 설령 스펙이 좀 과장됐다고 해도 HBM 자립 의지가 강력하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시장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CXMT의 빠른 추격, 화웨이의 이런 대담한 선언, 중국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숨가쁜 기술 경쟁 그리고 생산 능력 확대가 결국 어떤 미래를 만들까요? 지금 이 뜨거운 호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어요. 특히 2027년, 이 시점이 중요한 변곡점, 어쩌면 위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테크인사이트 분석을 좀 더 보면요. 이 호황이 2026년에 정점을 찍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정 국면, 그냥 하강 사이클에 들어설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정 국면의 원인은 역시 공급 과잉인가요? 정확합니다. HBM 중심으로 메모리 공급량이 확 늘어나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죠. 그리고 이 공급 과잉의 핵심 동력, 바로 중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 결국 CXMT나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리는 거군요. 그렇죠. 2026년 하반기나 2027년부터 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HBM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할 거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빨라지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강연히 가격 경쟁이 붙을 텐데 어느 정도 하락을 예상하나요? 테크인사이트가 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어요. 2028년에는 글로벌 메모리 매출 규모가 정점보다는 줄어서 1,680억 달러 수준이 되고 더 충격적인 건 평균 판매 가격, ASP라고 하죠. 이게 무려 25%나 급락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25%요? 와, 지금 같은 고수익 상황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 25% 가격 하락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인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과거 메모리 시장의 치킨 게임 악몽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치킨 게임.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인데요.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 역사를 보면 패권은 계속 이동해 왔잖아요.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지금은 한국이 70% 이상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쥐고 있지만 이게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죠. 주승환 인하대 교수님 예측도 그런 맥락이었죠. 언젠가는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죠.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이제 기술력까지 무섭게 따라붙고 있으니 그 예측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크게 보면 이런 치열한 기술 경쟁과 대규모 투자가 결국 메모리 산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시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2027년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다가올 위기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현재 HBM 시장의 최대 수혜자이자 주도자인 우리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거대한 파고를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고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의 호황, 높은 수익성에 취해 있다가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HBM 양산에 나서면서 저가 공세를 펼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결국 시장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 하락은 물론이고 수익성 악화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내년까지는 HBM 덕분에 이익이 많이 늘겠지만 벌써 2, 3년 뒤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기술 격차를 더 벌이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군요. 네, 또 다른 전문가는 중국은 HBM만 노리는 게 아니다. 파운드리, 장비 국산화, 소재, 시스템 반도체 설계까지 말 그대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HBM 하나만 보고 있을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네요. 중국의 추격은 반도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는 거죠. 이 거대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단순히 현재 HBM 기술 우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격자, 이걸 만들어낼 혁신적인 전략이 정말 절실한 시점입니다. 초격차 전략. 말이 쉬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일까요? HBM 다음 세대 기술 개발 속도를 더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까요?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당연히 HBM 성능 개선, 차세대 기술인 HBM4 같은 거 선점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PIM이라고 하죠. 프로세싱 인 메모리 같이 아예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 기술 개발에 더 힘을 쏟거나 아니면 생산 공정 자체를 혁신해서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 그러니까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 소프트웨어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경쟁력 강화 전략도 필요할 수 있고요.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게다가 시장의 불확실성 자체도 너무 크잖아요. 예측대로 2027년에 위기가 올지, 온다면 얼마나 깊을지, 또 언제 반등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테크 인사이트조차도 2028년 이후에 시장의 회복세로 돌아선다고 해도 2030년 이후의 시장 주도권이 계속 한국에 있을지 아니면 상당 부분 중국으로 넘어갈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 정도로 불확실하게 보는군요. 네, 중국의 전방위적인 투자가 단계적인 위협을 넘어서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죠. 미래는 정말 안개 속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HBM을 앞세운 메모리 시장, 단기적으로는 정말 유례없는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뒤에서는 중국의 CXMT,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 인재 영입, 기술 확보를 통해 무섭게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2027년부터는 심각한 공급 과잉과 그로 인한 치열한 가격 경쟁, 즉 위기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건 현재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정말 명백하고도 심각한 위협 신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눈앞에 달콤함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이 다가올 거대한 파도, 어쩌면 쓰나미가 될 수도 있는 변화에 대비해서 방파제를 단단히 쌓아야 할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중국이 단순히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장비, 소재, 시스템 반도체 설계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걸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투자하고 있다는 이 냉정한 현실을 우리가 봤을 때요. 네. 우리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 중요한 시기 동안 현재의 HBM 기술 우위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어떤 혁신적인 R&D 투자와 근본적인 전략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의 이 깊은 대화가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통찰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